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취준생 외국계를 지망하는 취준생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직무를 잘 골라서 첫 발을 내디뎠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덕다이버의 안영찬. 네, 한승우. 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계를 어떻게 취업하는지, 취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가 느낀 거는 외국계 한번 딱 발 디딘 사람은 외국계 안에서만 계속 빙빙 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왜 그런지가 난 궁금하거든. 이게 외국계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막상 들어가면 아, 이게 진짜 숨겨진 어떤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거라 사람들이 그 안에서만 계속 도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 사실 진흙 속의 진주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 여기도 회사다 보니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 위주다 보니까 계속 공채 중심으로 이제 인사나 이런 게 돌아가기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조금 비선호하는 것 같고, 또 외국계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 외국계의 문화에 사실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대기업은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완전 다른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좀 익숙하고 좀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는 애초에 외국계를 준비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대기업 준비하고 원서 진짜 많이 썼거든요. 진짜 많이 썼는데 다 떨어지고. 사실 저는 약간 그 취업 준비하기 전만 해도 몰라서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학부 괜찮지, 학점도 나쁘지 않지, 영어도 잘하지, 막 인턴 경험도 있고 해외 인턴도 하고 뭐 자격증도 있고 하는데 서류가 다 떨어져? 서류가 진짜 거의 안 되고 면접을 진짜 한 학기에 한두 번 봤나? 네, 진짜 아무튼 다 떨어지고. 그때 아주 우울한 한 2, 3년 있었어. 2, 3년까지는 아니다. 알았어. 1, 2년이 있었어. 근데 있었는데 그러다가 헤드헌터 연락을 받은 케이스 저는. 근데 이게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신입은 사실 헤드헌터 시장에서 막 많이 이렇게 선호하진 않지. 네, 왜냐면 싸니까. 사실 헤드헌터들은 그 연봉의 20%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신입은 연봉이 짜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어떻게 연락을 받아서 면접 봤는데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출근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 그 헤드헌터는 왜 너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렇게 드문 케이스에? 제가 그때 채용됐던 직무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였는데 그쪽이 약간 통계나 이런 쪽, 제가 통계 전공을 했어가지고 그거랑 이제 뭐 학벌 이런 거 보고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외국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스펙은 어떻게 되고, 아니면 또 어떤 걸 이제 먼저 준비를 해야 돼? 자, 학교, 학과 먼저. 저는 고려대학교 나왔고요. 경제학사 가지고 있고 영어는 토익 만점이 있었는데 토익 만점. 만점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티브처럼 말은 못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외국계 입사할 때 토익 점수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면접 볼 때 영어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의사소통 잘 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내 비즈니스 영어 할 수 있는 정도? 그럼 영어는 일단 그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준비해야 돼? 일단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직무가 정해지면 이제 그걸로 이제 내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직무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든지 인턴 경험이라든지 공모전 같은 거라든지 아무튼 그런 쪽으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스펙 얘기했지만 학벌 같은 경우 많이 보나? 외국계가? 안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국 기업이기도 하고 뽑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진 않죠. 근데 대기업처럼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그거보다는 대기업이랑은 다르게 그 실무 같이 일할 사람들? 실무진들의 약간 영향력이 좀 센 편이라서 뽑는데? 뽑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사팀에서 뽑아가지고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좀 달라요. 네. 규모가 작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대체로 뭐 학교 학벌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그건 되게 케바케? 케바케예요. 케바케다. 네. 저는 학점은 진짜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제 학점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데. 몇 점이었지? 3.75? 3.75? 막 좋. 그러면은 직무 정하고 그 직무에서 인턴 같은 경력 쌓고 그럼 영어 잘하면은 끝이야? 뭐 더 할 게 있나? 서류가 이제 붙고 난 다음에는 이제 면접을 보라고 연락을 받으면 이제 면접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잘 본다는 것도 사실 좀 되게 주관적이라서 면접관들이
나랑 맞는 성향이면 되게 그냥 쉽게 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공고를 주로 어디서 봐? 신입 공고? 신입 공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플앤잡이랑 링크드인 많이 봤는데 헤드헌팅이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인이나 뭐 이런 잡포탈 같은데 가능하면 이제 다 이제 이력서 올리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이런 데 일단 다 올리고 근데 거기서 공고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거기는 약간 헤드헌터들이 그 이력서를 다 열람하고선 연락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거기서는 저는 이제 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도 많이 받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신입 위주로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피플앤잡은 외국계 특화된 잡 포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헤드헌터들이 되게 공고를 많이 올려요. 근데 매일매일 올리고 한 포지션 가지고 여러 헤드헌터들이 맨날 올리다 보니까 사실 되게 리제는 빨리 되는데 내가 사실 관심 있거나 약간 이런 데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선별해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신입 포지션은 잘 없기도 하고 내가 연락을 해도 그 포지션에 지원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서 헤드헌터들이 답장 안 해준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너무 그래서 상심하지는 마시고 네, 아 답장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많이 쓰다 보면 네, 연락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볼만한 데 있어? 아, 저 그리고 링크드인도 많이 봤는데 거기 인터페이스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 피플앤잡은 좀 보기가 좀 조잡하거든요. 근데 링크드인은 좀 되게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특정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구글이다, 페이스북이다. 그러면은 검색어에 아예 회사 필터를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가 구글이 뭐 새로운 포지션이 올라왔다 하면은 알림이 오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취준생 외국계를 지망하는 취준생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직무를 잘 골라서 첫 발을 내디뎠으면 좋겠다. 왜냐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순환이 워낙 당연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일단 좋은 회사를 들어가라. 일단 뭐 삼성 들어가기만 해라 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거기 그 안에서 뭐 영업이든 경영지원이든 바꾸면 된다. 근데 사실 외국계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사실 첫 회사를 나온 이유도 약간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외국계는 사실 직무를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하고 싶다 하면 마케팅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회사를 일단 가서 이직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외국계라고 하면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난 영어 못하는데 뭐 포스팅에는 막 fluency in English라고 써있으니까 나 아직 fluency 아닌데 지원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일단 지원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외국계도 영어 아예 안 쓰는 데도 있어요. 사실 무슨 트라이를 해봐라. 물론 막 내가 영어를 업무를 못한다 하면은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네이티브여야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은 신입 때는 이직을 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만약에 한번 들어가서 그냥 정년까지 다니고 안정적으로 다니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이쪽 업계에 오면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자기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내 뭔가 커리어를 쌓아가고 내 밸류를 이제 높여가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이런 거 보면서 못 느꼈냐면은 자기라는 기업을 약간 운영해야 된다. 맞아. 나를 계속, 브랜딩하는 그런 거죠. 그 이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자기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게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었어.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이직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힘들어요 생각보다. 네. 네, 저희 오늘 지수님과 함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지수님이 뭐 도와주실 수 있을 거고요. 도와주실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궁금한 얘기 있으시면은 또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이제 좋은 얘기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